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 시대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뭘까? 한번 물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거잖아요. 대화 좀 하자고요. 대화 좀 하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딱 벽을 쳐요. 쳐놓고 상대방은 과거의 사람들은 관심 없음.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것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야기하셔야죠. 꿈이 뭐예요? 왜 그랬어요? 그 꿈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했나요?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그 꿈에 대해서 꿈을 갖고 한번 이 근현대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근현대는 세 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 각 시대마다 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자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 이 자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자세가 여러분들 쉽게 나오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림은 그런데 저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양반님이 오셨어요. 자, 어이구, 자 어떻게 비슷한가요? 아니야? 어이구, 네. 얼굴이 빨개졌네. 이게요 지금 이 다리가 땡기면서 굉장히 자세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90도는 됐나요? 90도는 됐어요? 근데 이건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 120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선 자체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저는 지금 90도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세가 하나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이 사람들한테는 양반 등장하면 자동으로 저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쉬운 거죠. 뭘까요? 유전자적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그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양반이 나타났을 때 90도가 아니라 120도를 꿇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전자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 힘들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로에 가시면 서울 종로에 가시면 종로대로 있잖아요. 이 종로대로에 이렇게 양반들이 말 타고 다니면 이거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 일반 상민들이 이 종로고리 그 옆에다가 자기들끼리 다니는 골목길을 하나 만들죠. 그 골목길의 이름이 뭐냐면 피막골이에요. 피막골. 피하는 거예요. 뭘 피해요? 말. 양반들의 말을 피하는 골목. 그래서 피막골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죠.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개항기의 시대적 과제로서는 바로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 있구나. 그 시대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이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이 있었구나. 그 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 사건들,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고 그게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인 그저 갑신정변 14.15 개혁안 막 외우고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 막 외우고 갑오을미 개혁 막 외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워서 뭐하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주장을 담은 그들의 꿈을 담은 14개조 개혁안이고 폐정개혁안이고 그리고 갑오을미 개혁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그런 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꿈,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희망을 담아 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근현대 이 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저 앞에 고개가 있어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군인들이 총을 지금 걸고 있어요. 그 밑에 동학농민 군이 있어요.
자, 저길 넘어야 됩니다. 근데 무기라고 하면은 뭐 그 당시 뭐 죽창이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총도 막 좀 몇 자루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저기를 지금 넘어야 돼요. 이게 달려가면 총알이 날라오겠죠? 그죠? 나 총 맞으면 어떻게 돼? 그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한 발 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다가 부적을 달아요. 부적을 달아요.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나를 피해 나간대요. 무슨 매트릭스 영화 찍어? 예? 그분들이 총알이 나를 피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에이, 알죠. 그분들도 알죠. 부적 달아봐야 총알 날라오면 그 총 맞고 난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운 거야. 한 발 뛰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바로 총 날라올 텐데. 그렇지만 그거 하나라도 좀 달고 한 발짝 뛸 수 없는 그 용기를 가져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에서 부적을 달면서 바로 우금치를 향해 큰 함성을 내지르며 달려나가는 모습들. 그분들이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에요.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에요. 네. 집에 가면 토끼같이 예쁜 자식들도 있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있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건데 그 우금치 밑에서 그 고민하고 있을 그 시대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가끔 좀 먹먹해져요. 왜 그랬을까? 왜 한 발짝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아이들한테만큼은 양반 나타났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그냥 넙죽 그냥 본능적으로 넙죽 되는 이런 모습 만들지 않겠노라는 그 꿈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꿈으로 바로 우금치를 향해 내달린 겁니다. 자, 개항기의 과제는 제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시대. 아까 우리가 저 문제를 냈던 그 경복궁 근정전에 지금 일장기가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과제, 아까 개항기의 과제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일제 강점기의 과제는 그렇죠, 바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겠죠. 그 이회영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회영 씨는 혹시 옛날에 조선시대 그 오성과 한음 들어보셨죠? 네, 그 이항복 집안, 아주 정말 조선의 명망가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온 집안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만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독립운동 기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라를 다시 되찾는데 보태자. 일본의 눈을 피해서 급하게 팝니다. 물론 이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급하게 팔죠. 그 급하게 판 돈이 시가로,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600억에서 8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다 팔아요. 그걸 다 팔고 만주 삼원보로 넘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집 짓고 학교 짓고 인재 양성하고 그런데 돈을 땅 사고 그런데 쓴 돈, 그 돈이 3년 만에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들이 남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 형제들끼리 이 강냉이죽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강냉이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나눠 먹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왜? 그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 왜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을까? 그건 바로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바로 식민지 조국의 우리의 아이들한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 꿈 하나로 그들은 그 만주에서, 그 추운 만주에서 강냉이죽이라도 먹으면서 버텼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그들이 만든 학교, 나중에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나오죠. 신흥무관학교. 그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요, 바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파. 그 현대사 공부할 때 거의 여기까지 오시고 이제 포기하시죠? 미칩니다. 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가만 있어봐. 청산리 전투, 북로 군정서. 그 다음에 이들이 뭐 아니 대한 독립군단인가? 가서 자유시 가잖아. 갔다 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드나? 그리고 나서 뭐 혁신. 선생님 저 안 할래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요, 선생님? 사람 이름 또 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맞아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고난의 한 파트죠. 이 파트를 못 넘어가면 한국 사회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외울 게 없는 역사라면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많은 단체가 없이 고작 몇 개 있는 단체, 몇몇 사람의 이름만 있다면 그건 어떤 역사입니까? 그 역사는 비겁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굴욕의 역사겠죠. 그 수많은 독립군과 그 수많은 독립단체들이 있기에 우리의 근현대사는 살아있는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독립군들의 이동 경로, 여러분들 정말 외우기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들의 독립군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수천 킬로예요. 그럼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또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수천 킬로를 이 사람들은 낮에 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본 눈 피하기 위해서 밤에 다녔을 겁니다. 이분들 평지로 편하게 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일본 눈 피하기 위해서 산악을 행군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낮에 다녔을까요? 아니겠죠. 밤에 주로 이동했을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만주의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다녔던 이 경로가 이 화살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화살표 속에 있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화살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화살표 속에 저벅 무언가를 향해서 걸어갔을 그분들의 그것을 발자국을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발자국엔 여러분들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그분들의 꿈이겠죠. 꿈일 겁니다. 자기의 자식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을 물려주지 않겠노라는 그 꿈을 담은 발자국 하나를 남기면서 앞으로 갔을 그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항기의 과제가 신분제로부터 해방이었고 일제강점기의 과제가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입니다. 지금 사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이 1953년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땅 한반도는요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전환합니다. 엄청 많은 폭격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사람과 돌멩이밖에 없어요. 사람과 돌멩이밖에 없으면 그건 구석기 시대죠. 맞잖아요. 정확히 구석기 시대.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 떠오르죠 지금? 그죠? 이때가 그랬어요. 이때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떠올려 보라 라고 하면 코리아.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랬던 이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허리띠를 완전히 졸라매고요.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노라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외국에서 돈을 빌려 돈을 안 빌려줘. 못 사는 나라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의 그 노동자들을 파견시키고 그들의 그 임금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그때 광부도 많이 갔고요, 간호사도 많이 갔는데 그 광부들은 정말 독일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 깊은 지하 땅속 1000m 되는 곳으로 내려가서 광물을 채굴하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했고요. 간호사들은 맨 처음에 와서 시신 닦는 일부터 먼저 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청계천에서 정말 저임금이지만 그 꿈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적은 저임금이지만 그 돈 갖고 나중에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약값도 좀 쓸 수 있고 동생 노트도 좀 살 수 있는 어떤 그 꿈 갖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 미식을 돌렸던 그분들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의 그 뙤약볕에서 엄청난 건설을 펼쳤던 그분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개항기의 신문제로부터 해방,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로부터 해방, 그리고 현대의 가난으로부터 해방. 그러네요. 각 시대마다 어떤 과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신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식민지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빈곤 벗어났습니다. 와, 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왔던 그들의 그 꿈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선물을 받고 있네요. 많이 받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00년의 역사를 한번 쭉 봤습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를 쭉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각 시대마다 과제가 있었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군, 이렇게 지금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어떤 과제가 있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게 역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년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그 시대의 과제를 받고 그 시대 사람들의 꿈을 봤듯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시대의 꿈과 우리 시대의 과제를 이야기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누구냐고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줬던 그 역사의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